안녕하세요.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회사는 원래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가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요즘 주변에서 돌아가신 엄마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뿌듯하고 그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정신없이 일에 집중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숨겨왔던 얘기를 꺼내서 훌훌 털어버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는 어릴 적 아빠가 큰 병을 앓으셨고 그때 이후로 잘 운영하시던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 되었어요. 당시 가정주부였던 엄마는 투병하던 아빠 대신 회사를 살리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회사 일에 뛰어들었고 결국에는 엄마의 노력으로 회사가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아빠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일을 못하셨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 30년을 회사 운영에 힘쓰셨죠. 30대가 되어서까지 저는 결혼에 대한 뜻이 없었어요. 아픈 아빠도 걱정이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의 부담이 더 커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는 저에게 뜻밖의 얘기를 꺼내셨어요. 유라야, 엄마가 아빠 그렇게 아프고 나서 엄청 힘들었어. 이제 갓 유치원 가는 너, 아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빠, 그리고 쓰러져가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 근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악물고 죽기 살기로 버텼어. 그러다 보니 이렇게 유라 너도 어른이 되고 회사도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잖니. 엄마 소원은 다른 거 없어. 네가 이제는 네 가정 꾸리는 거, 그거 말고는 이제는 엄마 소원 하나도 없어. 엄마, 나는 엄마랑 평생 살 거야.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솔직히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엄마도 주말 없이 매일 간병하고 그러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 슬픈데도 꾹 참고 일해야 하고 난 결혼 생각 없어.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도 유라랑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정말 행복해. 근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가족은 존재만으로도 든든하더라고. 아빠가 그렇게 아팠어도 네가 아무리 어렸어도 너랑 아빠가 없었으면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겠니? 결혼해도 엄마랑 자주 보고 살면 되는 거야. 엄마가 경험해보니까 가족만큼 든든한 존재가 없더라. 엄마가 내 든든한 가족이잖아.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도 없고 주변에서도 안 맞아서 이혼도 하는데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수십 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맞겠어. 가족도 가끔씩 다투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어진 인연은 다른 것보다 더 끈끈할 수밖에 없더라. 엄마는 유라가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엄마는 친척들도 별로 없고 아빠도 이제 돌아가셨잖아. 엄마 혼자보다는 더 많은 가족이 필요할 것 같아. 30대가 되어서도 한 번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신 적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에게 결혼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셨어요. 엄마가 왜 그러실까 싶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남편은 엄마의 적극적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 회사 직원이었는데 말단 사원이긴 했지만 누구보다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사원이라면서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셨죠. 가벼운 식사 자리로 만나게 된 남편에게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저 결혼시키려고 안달이셔가지고 많이 불편하셨죠?
난감하셨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엄마가 영호 씨 정말 좋게 보시더라고요. 착실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오늘 자리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엄마에게는 따로 잘 말씀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세요. 아, 아닙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처음에 제 또래 친구들 소개해줄 만한 사람 없겠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먼저 저는 어떻냐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 유라 씨 오며 가며 얼굴 본 적 있어요. 주변 다른 직원분들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도 많이 들었었고요. 들을 때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침 자리가 마련되어 전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어서요. 영호 씨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아마 저희 엄마가 요청하셔서 그런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유라 씨랑 한번 만나고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온 건 확실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셨어도 제가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마음에 없었다면 제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겠죠. 그런데 사장님이 바로 저에게 물어본 순간 이게 기회구나 생각을 했어요. 유라 씨랑 이렇게 소소한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요. 이렇게 된 건 저도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라 씨는 아닌가요? 남편은 소탈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과 친해지면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제 안부를 물었고 친구로라도 지내길 바랬어요. 보통 사장님 딸이라고 하면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 환심을 사려고 비싼 선물을 해주려고 할 텐데 남편은 소소한 행복을 주려고 노력했죠. 스치듯 지나가며 했던 말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줬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순식간에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는 불같은 연애를 했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걱정이 컸었는데 처음 만난 시모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셨죠. 우리 영호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참하고 아리따운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우리 잘 지내보자. 영호가 아마 엄마 혼자라 걱정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어차피 니들 결혼하면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 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영호 씨가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해서 항상 뵙고 싶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도 영호 씨도 서로 잘 맞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 결심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내가 더 잘 부탁하지 뭐. 영호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누구보다 며느리 예뻐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지. 우리 집은 따로 뭐 챙겨야 할 거 없으니까 부담은 절대 갖지 않아도 돼. 영호랑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미안한 게 있다면 우리 집안이 변변치 않으니 내가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뿐이지.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부부가 알아서 결혼 준비하고 저희도 양가 손 벌릴 생각은 없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영호 씨는 그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면서 저희 엄마 따로 만나서 이미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어머님께는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다, 아니야. 내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받으면 너무 부담스럽지. 너희끼리 잘 준비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만 하면 돼.
그걸로 나한테는 충분한 선물 되니까 그런 거 절대 고민하지 말거라. 영호가 사돈께 찾아뵙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영호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 괜찮다면 영호 뜻을 따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구보다 기뻐했던 엄마는 집이며 결혼식이며 신혼여행이며 모든 결혼 비용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그걸 끝까지 거절했고 시모 또한 아들의 뜻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주변에서도 사실 말단 사원과 사장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혹시나 재산 때문에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소문들도 있었지만 결혼 준비를 남편과 반반으로 나눠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서는 다들 대단하다고 남편을 칭찬했죠. 자네, 부담스러운 건 알지만 나도 딸 가진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게 있을 뿐이야. 자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했네.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이렇게 완강히 거절을 하니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럼 신혼집이라도 좀 편하게 마련하는 건 어떤가? 내가 뭘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 편하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 저희 둘 사는 집이면 이 정도 평수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모은 돈으로도 충분하고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 보이실 수 있지만 제 능력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싶은 마음은 확실합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더 잘해주고 싶으시겠지만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딸 그대로를 좋아해줘서 고맙네. 사실 주변에서도 참 말이 많았어. 딸 선자리 주산해달라고 하니 다들 생각 없는 사람들만 소개를 해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자네를 만나게 돼서 우리 딸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유라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요. 물론 어머님 도움받아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갖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재미 느끼며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만 유라 씨도 같은 마음이고요. 어머님께서는 그저 저희가 잘 사는 거 보시고 행복을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짧게 만나긴 했지만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결심한 거예요. 저희는 작은 전셋집을 얻어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바로 엄마가 큰 병에 걸리셨다는 거였어요. 당장 위험한 건 아니었지만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셨어요. 처음 그걸 알고 나선 엄마를 찾아가 화를 내기도 했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그동안 출장이라고 했던 것도 엄마 치료받으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 딸이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냐고. 내가 나중에 알면 속상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많이 위험한 상태라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지. 아이고,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너 이럴까 봐서 말을 못한 거야. 어차피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고 치료만 잘 받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대. 지금은 좀 상황이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김서방한테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 네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고 마음이 아프겠니? 아니, 지금 김서방 걱정할 때야? 내가 엄마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언제부터 알게 된 건데. 보니까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결혼하라고 했던 거야? 엄마 상태가 그러면 내가 결혼을 안 했어야 맞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너한테 말을 못했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엄마가 아빠한테 가면 너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같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딱 네가 김서방이랑 결혼을 했잖니.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은. 만약에 너 혼자 여기 두고 갈 거였다면 엄만 편하게 눈도 못 감았을 거야. 엄마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추적 관찰을 하던 도중에 병이 악화되었고 전 뒤늦게 엄마의 병을 알게 된 거였죠. 혼자서 그동안 치료를 받으셨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졌지만 엄마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딸 혼자 두고 눈을 감을 생각하니 막막했는데 그래도 가족이 생겨 다행이라며 행복해 하셨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남편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아, 장모님 아프신 거? 그거 사실 나 알고 있었어. 요 근래 일이 좀 바쁜데 출장을 자주 다니시더라고.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살짝 알아보긴 했는데 어쨌든 장모님이 아프신 거는 알고 있었어. 처음에는 내가 당신도 알아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나중에 알게 될 때까지 되도록 숨기고 싶다고 하셔서 당신한테 말은 못했어. 당신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어떻게 아무런 말도 안 해줘. 엄마가 혼자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무리 엄마 부탁이라고 해도 나한테 슬쩍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당신이 힘들까봐 그러신 거야. 지금도 봐. 당신 아무것도 못하고 내내 울고만 있잖아. 장모님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셔. 잘 이겨내실 거야. 지금도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장모님은 더 힘드셔. 이제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 다시 재발하셨대. 당신도 마음 단단히 잡아. 엄마의 상황은 많이 좋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지만 재발하셨고 위치도 좋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그때까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 내부 승진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만취를 해서 집에 왔어요. 와서는 털어놓는 얘기에 전 너무나 기가 막혔죠. 당신 들었지? 오늘 회사에 승진 소식 있었다는 거. 요즘 장모님 옆에서 비서처럼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당신이 잘 알겠네. 나 과장으로 승진했어. 오늘 다들 축하해준다고 하면서 축하 좀 마셨는데 나는 왜 이게 별로 좋지 않지? 장모님, 참 사람 시험에 여러 번 들게 하시는 재주가 있으셔.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번에 과장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된 거지 뭐. 엄마가 그래도 당신 신경 많이 써준 것 같았는데 아니야? 직원들도 이렇게 빨리 승진할 거라고 생각 못 했다면서 그래도 사이니까 좀 빨리 하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 그렇지. 내가 사이니까 빨리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직원이 아니라 관리자쯤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장모님 아프신 거 이제는 밝혀야 할 텐데 그럼 뒤이어서 회사 운영할 사람도 찾아야 하고 그럼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당연히 내가 가족이니까 그 회사 받아서 내가 운영할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당신한테 회사를 물려줘? 그리고 엄마 아직 회사 누구한테 넘겨줄 생각 없으셔.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고.
근데 무슨... 그럼 당신 지금 과장된 것도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이번 해에 실적도 하나도 없고 거래 체결한 것도 없고 프로젝트 진행하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그거야.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였지. 그래도 나는 이제 사이 됐으니까 장모님이 아프시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한 자리 내어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정도밖에 못 올려주시니 날 사이로 진짜 생각은 하시긴 하는 건가? 술에 취해 주절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할 때 지원해주겠다던 엄마의 말을 극구 거절하던 건실한 청년은 어디 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기회만 엿보니 여우 같은 사람이 눈앞에 있었죠. 다음날 술이 깬 남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찜찜했어요. 그날 심어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가,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아무리 편안한 시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식은 좀 들려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여태 기다리다가 하도 전화가 안 와서 너한테 내가 전화한 거야. 영호, 이번에 승진했다며? 나는 그래도 사돈이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한 자리 줄 알았는데 과장 달았더라. 참, 해도 너무하신다 정말. 네? 그게 무슨... 어머님, 영호 씨 이번에 승진 많이 한 거예요. 자리 하나 건너뛰고 바로 가장 난 거라서 주변에서도 다들 놀라고 있어요. 다른 직원 중에서 성과 많이 냈던 직원도 있었거든요. 다들 그분만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영호 씨 많이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생각? 아니, 사이를 생각한다는 장모가 겨우 그 정도만 올려준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 사실대로 말하면 네 엄마 아픈 거 나 알고 있어. 영호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던데 그럼 회사 운영은 누가 할 거니? 아무리 그래도 회사 일 잘하는 애가 해야지. 네가 갑자기 들어가서 할 건 아니잖아. 지금부터 그럼 어느 정도 올려놓고 사이한테 넘겨줄 생각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누구한테 넘겨준다는 말이세요? 설마 어머님, 남편이 지금 회사 당연히 넘겨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회사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고요.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엄마가 잘 꾸려나갈 사람으로 선택하는 거지. 솔직히 이번 승진도 엄마가 가족이니까 신경 써서 해주신 거예요. 당연히 엄마 회사를 넘겨받을 거라 생각하는 시모와 남편을 보면서 결혼 전에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점점 더 혼란스러운 일들은 계속해 생겨났죠. 엄마 회사에 20년 동안 근무하신 직원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유라야, 잘 지내지? 안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해야지 했는데 오늘 틈이 나서 이렇게 전화하게 됐어. 사실 사장님 얘기라 내가 급하게 너한테 뭐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혹시 우리 회사 유란이 남편한테 넘긴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니? 아니 내가 다른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이 소문이 돌아서 지금 난리야. 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저도 안 들어봤고 엄마도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아니에요.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도 들으시면 황당해 하실 것 같은데. 아, 그게 나도 사장님 아프신 건 알고 있거든. 사장님이 그래도 그것까지 책임지고 정리하고 싶어 하셔서 다들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야. 근데 아무도 밖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녔는데 자꾸 사장님이 아프다는 거 거래처에 말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유란이 남편인 것 같아서. 술자리에서 종종 자기가 회사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던데. 사장님이 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너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직원이 전한 얘기는 가히 충격적이었고, 이 사건으로 전 남편과 크게 다퉜죠. 남편은 그저 농담으로 한 얘기일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지만, 어떻게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 건지 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얘기를 엄마에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기뻐하셨는데 사이가 뒤로 딴 생각을 품고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일까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이런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거래처에서 엄마에게 물어보게 되면서 엄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사실을 확인했고 전 그동안 얘기를 들려드렸죠. 가만히 듣던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말만 하시고선 그 뒤로 어떠한 관련된 얘기는 다시 꺼내시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회사에 본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남편은 이사로 승진을 하게 되었죠. 여보, 이거 봐. 장모님도 다 생각이 있으셨다니까? 내가 좀 마음이 급하긴 했지. 근데 차라리 장모님 아프신 거 이렇게 밝히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거래처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계약은 해야 하는데 장모님 아프신 거 말은 못하지. 나도 나름 답답했다고. 어쨌든 이사 자리 올라가니까 나도 이제는 회사에 책임지고 일해야겠지. 당신, 엄마가 당신 믿고서 이사 자리 준 거 알고 있지? 솔직히 당신이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 꺼내면서 엄마 아프다는 거 주변에 알렸을 때 나 정말 많이 실망했어. 근데 엄마는 그게 거래처 생각해서 한 말일 거라고 믿으시더라고. 그만큼 엄마가 당신 많이 믿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 많이 도와드려. 알았지? 그럼 나만큼 장모님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장모님 잘 결정하신 거야. 사실 다른 직원들도 사장님 사이가 자기들이랑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 차라리 이렇게 내가 관리자로 있는 게 그 사람들도 편하지. 어쨌든 내가 알아서 회사에 신경 써볼게. 남편은 이사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정말 회사 일에 열중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로 승진하고 나서는 아예 엄마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엄마 몸에 좋다는 건 죄다 찾아서 갖다 줬는데 이사가 되고 나니 병원에 입원을 해도 찾아가지 않았죠. 여보, 요즘 일이 그렇게 바빠? 전에는 그래도 엄마 입원했다고 하면 한 번씩 가더니만 요즘은 아예 통 찾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당신 시간 되면 엄마랑 근교에 좀 갔다 오자. 바람 좀 쐬고 싶으시대. 나랑 엄마랑 둘이 가는 것보다 그래도 오랜만에 사이랑 같이 가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나 혼자 가니까 엄마가 당신이랑 싸웠나 싶어서 걱정하시더라고. 아, 나 바쁜데. 주말에 중요한 거래처 미팅 있어서 못 가. 알지? 나 어머님 아프시고 나서 내가 회사 일 거의 다 하는 거. 거래처 매번 만나서 접대하는 것도 엄청 힘들다니까. 그냥 이번에 당신이랑 장모님 같이 갔다 와. 이왕 가는 거 바로 오지 말고 한 며칠 쉬다 와도 괜찮고. 당일로 갔다 오면 힘들잖아.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갔다 와. 그래도 이번에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은 다른 직원들이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거래처 미팅 끝나고 같이 합류해도 되는 거고. 요즘 엄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병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고. 정말 호스피스 들어가시면 이번에 나가는 게 마지막일 텐데 당신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바쁘다니까. 그럼 나 돈도 벌지 말고 같이 장모님 간병이나 해?
당신도 장모님 일궈낸 회사 무너지는 거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야. 장모님이랑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더 그럴 수 있어. 이참에 며칠 좀 쉬다가 와. 결국 남편은 마지막 엄마의 나들이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호스피스에 들어간 엄마는 눈을 감고 나서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큰 상실감에 빠져있던 그때, 울엄마 장례식 유가족 휴게실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과 시모가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유, 그 놓친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 봤지? 엄마, 내가 말했잖아. 그 놓친네 눈치 없다고. 지 딸 혼자 될까봐 전전긍긍 사익감 알아볼 때부터 내가 이거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한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이나 비 맞춰주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상속만 잘 해결되면 될 것 같아. 너 끝까지 안심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나중에 네 와이프가 딴소리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 잘 구슬려가지고 회사 운영이라도 너한테 맡기게 해야 돼. 그 회사만 받아도 얼마니? 하여튼 우리 아들 똑똑해 정말. 그나저나 네 장모 숨겨놓은 재산도 많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직 결혼 생활은 짧으니까 그거 나누기는 좀 힘들겠지? 아이, 그렇지. 2년이면 좀 힘들고 내가 틈 보다가 회사 좀 어렵다고 하고 그 돈 가지고 와야지.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10년 넘게 살부대 끼면서 살기는 싫고 어떻게든 빼돌려 봐야지 뭐.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 테니까. 회사만 받아도 거의 다 끝난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회사 때문이었어? 우리 엄마 아픈 거 진작에 알고 그 회사 어떻게든 받으려고 지금껏 속여왔던 거야,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이고, 아유, 우리 며느리가 정신을 이렇게 놓아버렸구나.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많이 힘들지?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겠니? 아가, 가서 눈이라도 좀 붙이고 있거라. 우리가 오시는 분들 잘 모실 테니까 조금만 쉬고 있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잠깐 당황하던 시모와 남편은 제가 잘못 들은 거라며 서둘러 수습하려고 했죠. 그때 벤치에서 내린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와 내 인생 최고의 복수를 했어요.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쓱 하고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봉투를 받은 남편은 바로 서류를 꺼내봤고 거기엔 형사고발장이 들어 있었어요. 당황해하는 남편의 손에서 서류를 빼서 들고 보니 남편은 민사로 변제금 청구와 혼인 빙자 사기로 형사고발장을 받았던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시모한테도 인사까지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와 만나게 된 거였죠. 땡전 한 푼 없이 거지였던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던 그 여자에게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받았고 그 돈으로 저희 신혼집 전세자금을 냈던 거였어요. 그 후 결혼식을 하고 난 후에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고했던 거죠. 지역이 다른 장거리 연애였던 여자는 처음엔 남편이 힘들어 잠수를 탄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도저히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알아보던 중에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정장 입은 남자는 그 여자의 변호사였고 저에게 연락처를 주고 떠났어요. 그 뒤 그 여자에게 그동안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남편 뒷조사를 해봐야 할 거란 조언도 해줬고, 그렇게 전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이사가 된 후로 남편은 회사 공금을 마구 쓴 내역이 존재했죠.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회사 업무 때문에 쓴 거라 해명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데 썼겠어? 회사 운영해야 하니까 거래처 접대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술도 마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당신한테 해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이 사장도 아니고 회사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을 왜 뒤에서 이렇게 알아본 건데?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해. 내가 말했잖아. 형사고발 들어온 거 그거 스토커 짓이라고. 예전에 나랑 잠깐 연애했던 앤데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거 못 받아들여서 이러는 거야. 스토커? 당신은 스토커랑 모텔도 다니고 호텔도 다니고 그러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스토커랑 잠을 자니?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당신 회사 사장이거든. 이 쓴 내역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거야. 아니, 그거 다 갚아야 할 건데 괜찮겠어? 뭐? 당신 진짜 왜 그래? 장모님 이 사실 아시면 까무러치실 거야. 장모님 좀 편하게 눈 감게 해드리죠. 당신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것 같아. 이거 사실 아니야.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믿고 남편이 하는 말은 전혀 안 믿을 거야? 장모님이 당신 곁에서 꿋꿋이 지켜달라고 나한테 당부하셨는데? 그 당부 이미 끝났어. 엄마가 남겨둔 유언장 있거든? 궁금하거든. 그거 보내줄게. 당신이 그 믿음 다 끊어버렸으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살 필요 없겠지. 우리 이혼해. 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자신이 사장이 될 거라며 거래처에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기도 했더라고요. 엄마가 투병을 하는 사이에 대신 업무를 수행하면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거죠. 아픈 와중에 엄마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셨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장에 사장 지분을 저에게 넘겨준다고 하셨어요. 전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남편을 심판했습니다. 회사 측 손해는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당연히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에게도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했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남편은 이런 식으로 돈 있는 여자들을 꼬셔서 여러 번 금전을 받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했더라고요. 그 피해자들이 뒤늦게 민사소송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업보를 이렇게 벌로서 받는구나 싶네요. 한동안 속이 많이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전보다 편안해졌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를 찾아가고 있는데 아직 제 든든한 가족을 찾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다름없는 회사 식구들과 친구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마 엄마가 편히 눈 감진 못하셨지만 엄마가 아빠 곁에서 안심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 앞으로 더 바쁘게 잘 지내보려고요.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간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온갖 사랑으로 컸고 그런 제가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는 사랑이 뭔지 그렇게 눈에 멀어서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랑은 정확히 12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고 전 그때 대학생이었어서 그런지 부모님들은 절레절레하며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기에 이르렀어요.
온갖 반대가 심해지자 오히려 사랑의 불이 붙어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고 기어이 사고를 쳤어요.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러냐? 뭐? 애를 배? 아이고, 네 나이 지금 고작 24살인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꿈도 크고 야망도 컸던 네가 고작 애 엄마나 되려고 이러는 거니?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리고 상대가 뭐? 몇 살? 절대 안 돼. 아빠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이랑은 결혼 안 되니까 그리 알아. 너 이제 외출 금지야. 아빠, 미안해. 근데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줘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아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인생 끝이야. 알아? 그냥 애 엄마로 전락하는 거라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빨 청춘에 그러고 사니? 엄마는 그 꼴 못 본다. 그리고 애 아빠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며.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고 지금 반대하는 줄 아니? 인상도 그렇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엄마가 어떻게 알아? 우리 용현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뱃속의 애랑 나랑 책임져 주겠다고 했다고. 나 이 결혼 할 거야. 36이란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 가게 종업원인 남편을 엄마 아빠는 반대했고 제 인생을 위해 결단을 내리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전 남편과 아이를 택했고 그 즉시 아빠 엄마에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의대를 다니고 있던 터라 부모님의 기대가 어마무시하게 컸던 걸 알았기에 부모님의 그런 행동이 야속하지만은 않았고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역시나 녹록지 않았고 정말이지 힘든 역경 속에 늘 속상한 시기였답니다. 너 학교 보내줄 돈은 없는 줄 알아. 솔직히 우리 애도 앞날이 창창한데 지금 애한테 발목 잡혀서 이게 뭐니? 그리고 난 애 못 키워준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키우고 알아서 해결해. 아,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살면 안 되고 네가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해서 살림에 보태라. 너네 친정 부모님도 그렇지. 어떻게 외동딸을 쫓아내니? 뻔뻔도 하지. 죄송해요. 저한테 기대가 크신 만큼 실망도 커서 그래요. 너무 그렇게 저희 부모님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도 성에 차지 않겠지만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이랑 어머님 보필 잘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봐주세요. 부잣집 딸내미라고 그렇게 나를 설득시키더니 결국엔 쫓겨나? 우리 아들 팔자 비긴 클렀다. 막말로 20대인 너를 그냥 먹여 살리는 거지 뭐니 그게? 너네 부모님도 참 양심 없다. 어떻게 입 하나를 더 붙이냐고 우리 집에.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제 뱃속에 용현 씨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어려가지고 따박따박. 그래, 너 잘났다. 어쨌든 꽁으로 이 집에서 먹고 살 생각은 말어. 너도 뭔가를 해야 할 거야. 부모님께 쫓겨나 아직 능력을 다 펼치지 못한 남편 때문에 결국 시댁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아직 대학생인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고 전 그렇게 눈칫밥을 먹어가며 출산을 했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이를 보니 모든 고생이 잊힐 만큼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다짐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게 키우겠노라고 말이죠. 행복한 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속상했지만 제 자리에서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한참 아이를 낳고 바쁘게 육아 중이었을 당시 친척분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날로 부랴부랴 친정을 찾아갔답니다. 초췌한 엄마를 보고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아니, 아빠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사진 속에 있는 거냐고. 왜 이제 왔어, 이거사? 아빠가 말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했는데 이 모진 것 같으니 어떻게 그러니? 내가 자리 좀 잡고 인사하려고 했지. 아직 딱히 뭔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더 떳떳해지면 오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 잘 왔어. 마지막 가는 길 이렇게라도 인사하면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우리 이제 어쩐다니. 네 아빠가 없다고. 아빠는 기다려주지 않으셨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답니다. 너무 믿기지가 않으니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이성을 잃은 저와 엄마를 도닥여주며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빠를 보내드리고 엄마는 모든 걸 내려놓듯이 저와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빠를 보내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 엄마였거든요. 네 아빠 저렇게 허망하게 가고 하나 남은 자식을 어떻게 안 보고 사니? 우리도 미안했다. 너한테 대못을 박은 거지 뭐. 아빠도 엄청 후회하셨어.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네가 어떤 자식인데 이제 우리 다 용서하고 잘 살아보자. 자네한테도 미안했어. 아무래도 우리 딸 앞날이 창창하니 내가 자네를 속상하게 한 것 같아. 이렇게 용서를 비네. 아니에요. 장모님이 충분히 그러실만 했죠. 나이 차이도 나고 오죽하셨겠어요. 저도 다 잊었으니 없던 일로 생각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나도 정말 미안해. 아빠한테 못했던 거 그동안 엄마한테 다 갚으며 살게.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눈물의 화해를 했어요. 엄마는 제 결혼을 반대한 것이 미안해서 정말 잘해주셨고, 제 남편에게도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했어요. 친정이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그런지 남편 핸드폰 가게도 차려주고 시댁에 얹혀 살고 있던 저희에게 신혼집도 작게나마 얻어주셨답니다. 엄마는 그럼에도 제 남편에게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아유, 이서방, 그렇게 반대한 게 너무 후회돼. 진작 받아들일걸.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맞이해 줄걸. 내가 이서방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다니까. 너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잘해줘야지. 엄마 마음 그이도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우리 다 잊었어.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이지. 그렇담 다행인데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그래.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괜히 반대했나 싶어서 더 잘해야지 뭐. 이렇게 엄마는 모든 것에 용서를 구하고 저희를 위해 다 해주시려고 했답니다. 시댁이 여유 있지 못한 형편이었어서 온갖 생활이며 모든 걸 친정엄마가 도와주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가 차려준 핸드폰 가게를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만 점점 나태해져만 가더라고요. 본인이 어렵게 일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열정이 없어 보였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자기 오늘도 안 나가? 아무리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맨날 귀찮다고 안 나가, 비 온다고 안 나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다 힘들어서 그래.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봤냐? 뭘 했냐? 뭘 한다고 그렇게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나이도 어린 게. 돈을 벌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알지. 그래도 엄마가 차려준 건데 열심히 좀 해. 그래야 더 잘 되지. 뭐 생색내냐? 솔직히 장모님이 나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 잘해주는 거지. 아니야? 그때 얼마나 나를 경멸했어. 그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당연히 잘해야 하는 거지. 너랑 네 딸 데리고 살아주는데 내 말이 틀려?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야? 아,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리고 과거잖아. 과거가 없앤다고 없애지냐? 니네 엄마 솔직히 이제 혼자 있는 몸이니 아쉬워서 나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돈도 그렇게 많은 양반인데. 내가 아들처럼 지내는 걸 바랄 거 아니야. 너도 그러니까 내 바가지 긁지 말아라. 짜증나니까. 남편의 말이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물론 엄마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알지만 모든 걸 미안해하고 물심양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엄마한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마음을 내비친 후 점점 더 심하게 본인의 짜증을 풀어내더라고요. 마치 복수를 하듯이 엄마와 저에게 막말을 일삼았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때였어요. 남편이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또한 저희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것을 보니 정말 화가 났었답니다. 남편 없이 이제 본인 책임지라고. 이제 와서 뭐 생활비 대주는 거냐? 너네 엄마는? 이제 와서 애 상처는 상처대로 다 줘놓고 뭐 당근과 채찍 이런 거니? 하여튼 웃긴다니까. 막상 잘해주는 김에 나 코트나 한 벌 해달라고 해라. 솔직히 너 얘 다니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 훌렁 몸만 와서. 네가 네 엄마한테 말해서 나 모피 코트나 예단으로 해줘.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지금껏 오빠 가게에 저희 집에 그리고 생활비 모든 걸 다 해준 엄마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뿐이세요? 어쩜 그렇게 받은 건 모르세요? 엄마가 준 생활비 다 어머님 밥 사드리고 병원 모셔가고 한 금액이에요. 오빠가 뭐 가게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오는 줄 아나 보죠? 이제 저도 저희 집 무시하는 발언하면 정말 안 참을 거예요. 너 지금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말대답하는 거니? 이래서 근본 무시 못한다는 거야. 어린 나이에 애 낳아서 온 주제에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딱딱거리는 거 보니 네 천성 안 봐도 보인다. 더 이상 말 섞지 말자. 말 조심 해주실래요? 임신은 뭐 저 혼자 했나요? 어머님 아들 먼저 질타하세요. 그럼 나이도 많은 주제에 이렇게 제가 말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저도 똑같이 사람이고 기분 나쁘니 앞으로 제 앞에서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께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니 어머님조차 속수무책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진작 이랬어야 하는 건데 괜히 참았다 싶었어요. 본인들이 받은 건 생각 못하고 엄마를 물주름만 여기면서 처음 결혼을 반대했다는 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식구들에게 참지 않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한테 대들었다며? 너 오갈 데 없었을 때 엄마가 받아준 거 생각 못해? 네 집에서 쫓겨나서 우리 집에 빌부터 살았으면 네가 좀 눈치 있게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대들어? 당장 가서 사과드려.
나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못 참아. 웃기다, 당신.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똑바로 하고나 말해. 당신 어머님이 뭘 해줬는데? 나 애 낳고도 아르바이트 했고, 어머님이 뭐 나한테 땡전 한 푼 보태주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당신들 사람 한참 잘못 봤어. 어리다고 무시하나 본데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뚜껑 열리기 전에 건들지 마.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내가 너랑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 진짜 어이없네. 대들지 마. 진짜 화낸다. 남편 또한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깨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에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실속을 잘 챙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하나뿐인 우리 엄마를 잘 챙겨야겠다 싶을 때, 엄마는 루게릭병을 진단받으셨어요. 점차 걷지 못하게 되면서 몸이 굳어가는 병이었고, 왜 시련이 나에게만 찾아올까 싶어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불효를 저질렀을 때가 생각이 나서 정말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받은 모든 것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눈물만 흘렀답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닐 거라고 되뇌었어요. 왜 엄마가 하필 그런 병이야? 엄마마저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아닐 거야. 절대 아니야. 다른 병원 가보자. 아니야. 이게 내 운명이지 뭐. 엄마가 가는 날까지 너한테 신세지지 말아야 할 텐데. 이제 어쩐다니. 우리 어린 딸 두고. 내가 어떻게 사지가 굳는단 말이야. 아휴,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 힘내볼 거야. 당연하지. 엄마 고칠 수 있어.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그래? 걱정 마. 내가 엄마 어떻게든 고칠 거야. 엄마 괜찮아. 뭐 살 만큼 살았지. 그래도 너희한테 짐 안 들려면 살 만큼 살더라도 열심히 치료 받을 거야. 걱정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100살까지 산다니까?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마세요. 애써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어 보이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찢어졌답니다. 이 소식을 남편도 알게 되었고, 남편 또한 진지하게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사이럽시고 장모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진정으로 남편인 것 같아 기분이 묘했어요. 이럴 땐 또 내 편인가 싶은 것이 찰나에 결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는 됐거든요. 루게릭병, 내가 알아보니까 엄청 빠르게 진전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어머님 올해가 한갑이신데 사이로서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잖아.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어머님 스위스 여행이나 보내드리는 거 어떨까 싶은데. 여유가 있으셔도 한 번도 즐기면서 사신 적 없잖아. 스위스가 그렇게 경치가 끝내준대. 그런 거라도 실컷 보셔야지. 우리 엄마 진짜 잘못되는 걸까?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날 리가 없잖아. 엄마 분명 오래 사실 거라고. 그래. 근데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사이로서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동안 못나게 군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해서 그래. 어머님도 사이가 뭐 하나라도 해드리면 마음적으로 뿌듯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때 너랑 싸우면서 반성 많이 했거든. 어린 나이에 널 데려와서
마음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 정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어? 고마워. 난 그것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남편은 엄마의 몸이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본인이 환갑 기념으로 스위스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아보겠다면서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사위 노릇은 하는구나 싶었고, 차라리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면 빨리 즐길 걸 즐겨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를 슬픔에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다며 엄마의 여행 코스를 짜기 바빴고, 내심 엄마도 남편의 말이 참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늘 남편에 대해 걱정을 하셨던 엄마였기에 이번 기회에 남편을 다시 본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도 하더라고요. 에고, 그래도 장모라고 환갑 기념으로 그 비싼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니 고맙네. 우리 딸 두고 나중에 갈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엄마가 마음을 놔도 되겠어. 그래도 있는 동안 재활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열심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더 효도도 많이 하고 정말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서 엄마한테 뭐 하나 딱 해드릴 게 없어서 슬프네. 뭘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 넌 존재 자체가 엄마한텐 선물인데 다 괜찮아. 이런 게 사는 거지 뭐. 엄마 걱정은 마라. 사람 죽고 사는 거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니? 네 아빠 봐라. 엄마도 뭐 열심히 치료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가는 거지. 근데 걱정은 마라. 엄마 악착같이 치료받아서 꼭 건강해질 거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난 비켜갈 거다. 그러니 힘내자고. 그렇게 엄마의 스위스 여행이 확정이 되었고, 우리 엄마 환갑날 스위스 여행 보내준다는 남편의 감동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깜짝으로 어머님이 좋아하는 한우를 사들고 시댁에 갔더니 우연히 듣게 된 남편과 시모의 대화에 주저앉았고 지상 최대의 복수혈전을 시작했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말 안 통해서 한국 못 와. 재산부터 챙겨야지. 그때 어차피 애엄마는 어리바리해서 내 말만 들은 거니까 상관없어. 지가 나 아니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겠어? 나이도 어린데. 이제 장모만 거기서 처리하고 그 돈 우리가 꿀꺽하면 돼. 내가 중개인이랑 다 섭외해 놨거든. 엄마 아들 진짜 똑똑하지? 루게릭이라니. 누구한테 민폐 끼치려고 살아있으려고 해? 역시 우리 아들이라니까. 내가 너 한가닥 할 줄 알았지. 어차피 네가 지 딸을 책임질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이니까 거기서 중개인이 가이드인 척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갈 거고 바로 안락사 진행시킬 거야. 어차피 죽어질 목숨인데 빨리 처리하면 좋잖아. 재산도 이제 애엄마 시켜서 슬슬 내 이름으로 해놓고 해야겠어. 내 남편이지만 치가 떨렸답니다. 전 그 길로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엄마가 해준 신혼집마저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중개인의 번호를 알아내 남편의 모든 계획을 불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죄를 입증하려고 중개인을 찾는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름 아닌 그 중개인은 알고 보니 정가 14범의 사기꾼이었고 남편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안락사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돈만 받고 잠적할 계략이었던 것이었죠. 멍청한 남편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 재산에 눈이 멀어 하루라도 빨리 일을 처리하다 막대한 돈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개인은 저한텐 싹싹 빌면서 모든 돈을 토해낼 테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뭐 신원도 안 알아보고 바로 돈을 붙이니까 저야 얼씨구나 싶었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신고는 말아주세요. 저도 사실 스위스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사위가 장모를 해야 한답니까? 저도 인간 말종이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 아니던데요. 뭐 저야 돈이라도 받으니 그렇다 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르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 남편 전화는 절대 받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그냥 잠적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공범으로 엮어버릴 테니. 그리고 이 사실 절대 그 누구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은 이걸 제가 말하기 전까지 절대 몰라야 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전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중개인에게 넘긴 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중개인에게 죽자 사자 연락을 하게 됐답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었기에 똥줄타게 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하는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사돈은 스위스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왜 소식이 없어? 좀만 기다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날짜도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이놈 잠적한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걔네 엄마가 없어야 그 재산이 네 와이프 거 되잖냐. 그래야 네 것도 되고. 어떻게 좀 해봐. 엄마 집은 어쩔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엄마, 나 못 믿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 엄마 집 안 날라가니 그만 닥달하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엔 제 이혼소장에 당황을 하였고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랑 이혼을 하면 그 재산 모두를 받을 수 없게 되니 한사코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남편이었던 거죠. 제가 뭘 알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저렇게 버팅기는 남편을 보니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뚫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랑 못 살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환갑기념으로 스위스 여행은 무슨? 장모를 해야 할 생각을 했던 너란 인간 정말 끔찍해. 내가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지. 어떻게 너란 인간한테 시집을 갈 수 있었을까? 진짜 내 인생 최고의 후회다. 무슨 말이야? 장모님 위해서 스위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혼 소송을 거냐고? 내가 너랑 이혼할 것 같아? 이혼해야 할 거야. 엄마를 스위스에서 영영 못 돌아오게 하고 내 재산을 네 앞으로 해놓을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근데 어쩐다니? 우리 엄마 루게릭 아니야. 오진이란다. 동명이인 환자가 있어서 오진이라고 판명 났어. 너 어쩔 거니? 뭐? 오진?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그런 큰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해? 거짓말 마.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루게릭이란 걸 바라고 있던 인간처럼 그렇게 아니라고 외면하네? 그래, 이게 너란 인간의 실체지. 기다려라. 이제 더 이상 자비란 없어. 그동안은 그냥 너랑 결혼했고
내가 참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너같이 무능력하고 게다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잔말 말고 이혼해줘야 할 거야. 이혼해줘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쳐. 사실 한우를 들고 시댁에 방문한 날 엄마의 병명이 오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으나 그날 이렇게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진짜 속마음 또한 알게 되었고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 소송을 걸게 됐던 겁니다. 큰 병원이었지만 신입 간호사가 동명이인 차트를 띄워놓는 바람에 의사 또한 실수를 한 것이었고 죄송하다고 거듭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제가 엄마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뜻이 생겨서 오히려 이런 사건이 고마웠어요. 모든 게 나에게 준 기회 같아. 원래도 엄마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가 내 옆에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걸 느꼈거든. 아빠 못가지 내가 옆에서 더 챙겨주고 잘해줄게. 그리고 내가 효도하는 것도 보고 가야지. 100살까지 사셔야 돼. 아이고, 우리 딸 철들었네. 그러게. 다시 한번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진짜 내가 그동안 못했던 효도 다 할 테니까 엄마는 그대로 받기만 하면 돼. 알겠지? 이제 딸내미한테 기대고 사셔. 엄마 또한 남은 생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 행복을 위해 열심히 남편과 법적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혼인신고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는커녕 단 한 푼의 수익도 주지 않은 남편이었고 저희 엄마가 그동안 생활비며 가계보증금 모든 걸 다 해줬다는 증거자료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무능력한 남편에다가 매일 친정에 기대서 살았던 남편은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저에게 넘기게 되었답니다. 엄마를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중개인이 도망감에 따라 증거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 돈의 행방을 찾으려고 중개인을 고소한다 어쩐다 했지만 사실상 저희 엄마를 해하려고 했던 것을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했더라고요. 어쨌든 엄마와 제 동의 없이 중개인을 이용해 안락사를 시행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본인 자체가 투명하지 않으니 사기를 당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겠죠? 전 중개인에게 남편이 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돈은 시어머니의 집 담보대출금이었거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다달이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앞날이 아득했는지 싹싹 빌기 시작했답니다. 중개인이 다 불었다고? 아, 그 돈 내놔. 엄마 집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받아 만든 돈이야. 너네 엄마 재산이 좀 많냐? 그 재산으로 다 갚을 예정이었는데 그 돈은 내 거니까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건 내 거잖아.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돈돈 하더니. 우리 엄마 골로 보낼 생각하고 받은 위자료 치곤 너무 작지 않니? 내가 어리바리하다고? 과연 그렇게 생각해? 아휴, 너 같은 늑대를 만나서 나 자신 고생했다. 이 돈이라도 받아야지. 능력도 없고 잘난 척만 하고 이뤄놓은 것도 없는 무식한 인간아. 제발 갱생하고 살아. 넌 네 복을 걷어찬 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돈 돌려주면 안 될까? 아니면 가게라도 다시 하게 해주라. 진짜 열심히 살게. 장모님이 주신 생활비랑 이것저것이 이제야 소중하게 느껴져. 진짜 반성 많이 했다니까.
우리 사이에 애도 있잖아. 막노동을 뛰더라도 네 힘으로 살아 이제. 우리 엄마가 굳이 널 도와줘야겠니? 말 그대로 넌 남인데 이제 알아서 살아. 그리고 애 핑계 대지 마. 네가 언제 아빠인 적 있었니? 맨날 칠렐레 팔렐레.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내 꽃 같은 젊음을 너한테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그것 또한 내 불찰이니 받아들여야겠지. 잘 살아봐. 그동안의 남편과의 일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친정 아빠의 반대, 그리고 엄마의 반대. 이걸 다 뚫고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이었다니 참 씁쓸했어요. 어른들이 반대를 할 땐 이유가 있는 건데 왜 하필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을까 하니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선택한 몫이고 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동딸로서 엄마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소중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랑 달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너랑 장모님한테 잘할게. 늦었어. 내가 미쳤다고 예비 범죄자랑 다시 살아? 그거야말로 정신 못 차린 애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런 인간이랑 못 살아. 그리고 엄마가 정말 싫어하실 거야. 당신 같은 인간꼴을 보고 싶겠니? 아이 아빠니까 이 정도로 참는 것만 알아도. 진짜 아이를 생각하고 나한테 미안하다면 깨끗하게 끝내자. 어차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후회도 내 몫이니까. 더 이상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엄마를 해하려 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하자 오히려 좋아하셨답니다. 이제 제 인생 펼치며 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주 큰 용기를 내어 휴학한 대학교에 늦가기 재학생으로 다시 복학을 하였답니다. 늦은 나이에 복학을 했지만 정말 이 꿈같은 캠퍼스 생활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왜 험난한 길을 택했나 싶기도 하고요. 의대이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주말엔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한답니다. 평일엔 감사하게도 친정엄마와 시터 이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케어를 할 수 있답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이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만 같아선 너무 행복하다. 너도 학교 열심히 다니고 우리 손주 재롱 보는 나게 행복하고 요거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너도 고생했고 물론 이혼했지만 요즘 뭐 이혼이 대수니.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럼 나 후회 안 해. 그리고 이렇게 이쁜 애가 있는데 왜 후회해? 엄마 건강하지. 나 앞길 탄탄대로지. 그리고 우리 애 건강하지. 지금 이 행복 영원했으면 좋겠는 심정인걸? 앞으로 두고 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니까.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금쪽 같은 내 아이와 나의 영원한 한편인 우리 엄마가 있기에 행복하답니다. 제가 더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친정아빠에게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 마지막 꿈이에요. 싱글맘이지만 정말 행복한 30대 여자가 이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 은근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2돌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열혈 육아 맘입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여 아이를 키우는지라 힘들면서도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과의 만남은 제가 남편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엔 사장님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열정이 있는 그의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오갔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시댁의 반대는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 두 남매를 키우셨기에 힘들게 사셨거든요. 남동생은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놨으면서 왜 그 집딸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시켰다니? 네가 그 경리 나부랭이랑 결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좋은 대학교 보내고 잘 되라고 뒤에서 서포트 해준 게 누군데 그래? 엄마 마음 알아요. 근데 결혼은 내 의사로 결정하는 거잖아. 누구보다 마음 따뜻한 여자야. 엄마한테도 잘할 거고. 나한테 잘하는 게 뭔데? 집안 빵빵하고 내조 잘하고 예단 잘해오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라고? 아휴, 속상해 정말.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윤비 받아줘. 윤비도 아마 엄청 잘할 거고. 나도 중간에서 진짜 잘할 거니까. 너의 뒷배경이 되어줄 와이프가 중요한 거지. 나한테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하니? 아들 키워봤자 진짜 소용없다더니. 귀하게 키운 아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에게 장가 보내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던 어머니였지만 아들의 완강한 의사표시에 결국 두 손 두 발 닫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시집을 간 첫날 이버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팽개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이번 인생 정말 힘겹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런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이바지 음식 해온 꼬락서니 보소. 올게. 이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 정도 돈은 써야지. 이런 집에 시집 오면서 너무 아낀다. 이래서 급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솔직히 내 동생 학벌에 외모에 능력이면 전문직 여성들이 줄 섰어. 근데 그런 남자랑 결혼한 올케가 겨우 이런 걸, 아휴, 누가 먹는다고? 치워. 아니 이거 일하는 아주머니 드리면 되겠다. 뭘 보고 자랐어야 이런 것도 준비하지. 너 친정에서 이런 거 할 때 친정 엄마가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디? 그 밥 맞아. 현우 씨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 집 음식들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누가 그래? 내가 이딴 음식을 먹을 것 같아? 우리가 재벌은 아니다만 그래도 준재벌급인 거 모르니? 알아서 눈치껏 잘하란 말이야. 알겠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한순간이니까 한시도 긴장 풀지 말고 우리 비에 맞춰야 할 거야. 어머님, 그래도 음식인데 이렇게 내팽겨치는 건 아니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나요? 너 나 가르쳐? 나 그 당시에도 대학까지 나온 여자야. 요즘 시대에 대학 안 나온 네가 날 가르칠 군번이니? 입 다물어. 눈치가 없으면 말이라도 잘하던가. 입만 열면 하여튼 전할리라니까. 없이 살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해야지. 한 번은 눈 감아주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입 열다간 너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내가 왕년에 아주 무서웠어. 시어머니는 제가 한마디라도 하려고 치면 대학을 운운하며 제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 잠시 2달 동안 휴직 기간을 가졌는데
그 2달은 시댁에 매일같이 불려다니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답니다.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어머님은 제가 남편 덕에 사는 꼴은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저를 그런 여자로 몰아가며 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특기였어요. 너 어려서 이런 거 많이 해봤다고 했지? 오늘 저거 커튼 다 빨고 우리 멍순이 목욕까지 시켜라. 우린 백화점 다녀올 테니까 알아서 눈치껏 청소해놔. 오늘 일부러 아줌마도 안 불렀으니까 어디 한번 그 집안일 솜씨 좀 보자. 네가 우리 아들을 받들어 보실 수 있는지 내가 눈여겨볼 거니까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할 거야. 그리 알고 우린 갔다 오마. 내 방도 깨끗이 치워놔. 나 먼지 알토리라도 있으면 재채기 하니까. 이게 네 주제니까 주제 파악하면서 하렴. 지 주제에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하니? 나 같으면 맨날 아침마다 문안 인사 올리면서 절을 하겠어. 네 팔자 얼마나 폈어? 이걸 저 혼자 다요? 게다가 전 강아지 알레르기까지 있어서 강아지 목욕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건 하는 데까지 할게요. 강아지 알레르기 있는 건 네 사정이고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너 우리가 누군지 잊었어? 너같이 하찮은 애가 말대꾸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린 너랑 근본부터가 달라. 태생이 다르다는 거지. 옛날로 치면 우린 양반, 넌 노비랄까? 형님, 말 조심하세요. 노비라뇨. 그리고 제가 현우 씨 보고 결혼한 거지. 이 집안 보고 했나요? 요즘 시대에 진짜 웃기네요. 현우 씨 어머님이고 누님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다만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작작 괴롭히세요. 웃겨? 계속 웃으면서 해봐 그럼. 너 우리 현우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 말에 복종해야 할 거야. 네가 그거라도 안 하면 어쩔 거니? 하여튼 주제에 남자 하나는 잘 물어서 팔자 피려고 했나 본데 우리 집을 만만히 봤으면 큰 오산이다. 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집살이는 대단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답답해 보이시겠지만 이때는 그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잘 보여서 남편과 함께 가정의 평화를 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단언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저렇게 시어머니가 불러서 청소와 강아지 목욕을 시킬 때면 이상하게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늘 전화가 왔었고 시댁에 와 있다고 말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파악이 되는 것처럼 제 남편은 알아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주기도 하는 센스를 보여줬어요. 정말 중간에서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노발대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전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또 욕 한 바가지를 들어야 했어요. 내가 너 보고 하란 청소를 네 남편한테 고자질해서 사람을 보내게 해? 우리 멍순이가 얼마나 손을 탔는데 남의 식구한테 목욕을 맡겨? 너 이제 보니까 없이 살아서 지질이 궁상인 줄만 알았는데 엄청 영악하구나. 이 못돼 처먹은 것. 너같이 머리 쓰는 여우들 내가 아주 잘 알지. 너 같은 앤 두고두고 혼쭐 내줘야 해. 알아? 우리 집을 만만히 보고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다니. 너 같은 애가 제일 무서운 거야. 어떻게 현우한테 고자질을 할 수가 있니? 너 진짜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고자질한 거 아니고요. 현우 씨가 알게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던 남이 하던 해놓으란 대로 해놓으면 된 거 아닌가요? 결국 멍순이 목욕 잘 됐고 어머님이 말하던 집 청소 다 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너 같은 애가 우리 현우를 만났으니 내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이런 큰 집에 네가 가당키나 하니? 네가 두 손 들고 이 집 나갈 때까지 우린 가만 안 있을 거니 그리 알아. 내가 애비 없이 얼마나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니깎게 스틸을 해? 어머니가 아들이 행복한 길을 바라야죠. 어떻게 아들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요?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우리 엄마를 가르치네? 너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너 같은 건 혼 좀 나야 돼. 오늘 어디 나한테 한번 당해봐. 전 그날 신우이에게 머리끄덩이까지 잡혔답니다. 절 그냥 호구로 하는 시댁 식구들이었고 전 그 길로 시댁을 뛰쳐나갔어요. 남편 또한 이 소식을 듣고는 신우이와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고 결국 남편이 안 본다고까지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과를 하였답니다. 맘 같아선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남편을 봐서 한 번만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비는 이것뿐이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제 몸에 손대면 저 정말 안 참아요. 이번에 이렇게 사과하셨으니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저도 어떨지 몰라요. 그래, 알겠다. 우리 딸이 너무 섣부르긴 했어. 근데 사실 맞잖니?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다고. 네가 자식 낳아봐라.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에휴, 말을 말자.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됐고, 어쨌든 현우한테 네가 말 좀 가서 잘 전달해. 너 때문에 사단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우리 집은 다 글렀어 정말. 시어머니는 사과를 그래도 했지만 정작 절 괴롭힌 시누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은 걸로 만족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6살 차이가 났고 저와도 나이 차이가 났던 시누였기 때문에 저 나이에 시집을 못 가서 저렇게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구나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 수양을 하듯 마음을 다스리며 살고 있을 때 외국으로 유학 간 동생이 귀국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우리 윤석이 귀국하는데 그래도 누나랑 같이 가서 배웅해 줘야지. 아휴, 윤석이가 몇 년 만에 나오는 거니? 이제 MBA까지 다 받고 끝난 거지? 국내에서 벌써부터 윤석이 스카우트 한다고 하더라. 이런 거 보면 너한테 참 미안하기도 해. 에이, 됐어. 어차피 난 공부랑 거리가 멀었잖아. 당연히 재능 있는 아들 몰아주는 게 정상이지. 난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 안 해도 돼. 엄마는 없이 사는 형편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윤석이 귀국하면 얼마나 철들었는지나 봐야지. 그러게나 말이다. 네 아빠도 이런 모습을 봤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래도 윤석이라도 공부를 끝마쳐서 다행이야.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전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만에 동생을 보게 되었고 학위를 밟느라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동생이었기에 정말 반갑기 그지없더라고요. 어느새 남자가 되어 훈남에 헌칠해진 남동생을 보니 기분이 좋았답니다. 동생 또한 오랜만에 저를 보고 나서 그런지 너무 좋아했고 제 옆에 믿을 만한 남편이 있는 것도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와, 누나, 진짜 시집 잘 갔다. 엄마한테 얘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누나 옆에 이런 듬직한 매형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처남, 우리 이제 남자끼리 술 한잔 하면서 자주 모이자고. 안 그래도 누나가 나랑 결혼해서 스트레스가 많거든. 에이, 매형을 모시고 살아도 취연찮죠. 안 그래, 누나? 저도 이제 외국에 갈 일 없으니까 정말 잘 지내봐요.
역시나 남편과 동생은 잘 통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한국에 나오자 엄마 또한 너무 기뻐하셨죠. 혼자 시집을 가서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나마 옆에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도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전 몇 달 뒤 꿈에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친정엄마와 남동생은 너무나도 축하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경 쓰지 않았죠. 임신했으면 입이 하나 더 느는 거 아니니? 아니 어차피 네 핏줄 섞인 거 내가 뭐 그리 달가워한다고 임신을 해? 로열 핏줄도 아니고 쥐뿔 없는 집안 출신의 애인데 아유 됐어. 애기 핑계대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본데 큰 오산이다. 그러게 말이야. 누가 좋아한다고 입이 찢어지는 건지. 고모 노릇 바라지 마. 나나도 챙기기도 바쁘니까. 그래도 현우 씨 아이인데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저도 할머니 고모 노릇 바라지 않을 테니 그럼 저한테도 며느리 노릇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피차일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 참아도 제 뱃속 애한테까지 출신이 어떻고 저쩌고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네보다 잘 살진 않지만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욕을 주시는지 정말 애당초 이해가 안 가네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누가 너 간다고 누나 나 깜빡하냐? 이따 현우한테나 집에 들르라 그래. 너만 비추지 말고 현우 좀 보내란 말이야. 제 말에도 눈 하나 깜빡 않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임신하고 몇 달을 안 찾아뵙다가 어머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를 불렀고 그 뒤에 역시나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갑자기 아줌마가 못 온대지 뭐니? 그럼 누가 해? 내가 해? 네가 해야지. 난 이런 거 해본 적 없다. 우리 딸이 산낙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가 좀 손질해봐. 넌 이런 거 많이 만져봤을 거 아니냐? 아유 징그러워. 얘 뭐해? 얼른 손질해. 임신한 절 불러다가 산낙지 손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입덧 심해서 낙지 근처도 못 가요. 못하겠네요. 옛날엔 그런 거 다 참고 견뎌냈어. 임신 너만 한다니? 뭘 그리 유난이야? 당장 가서 손질해. 손질 안 하면 못 나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를 절대적으로 못 나오게 하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투악질을 하며 손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엮이지 않으리라고 다짐도 다짐하였어요. 남편에게도 당분간 시댁과 연을 끊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남편도 일련의 과정들을 아는지라 가만 안 있겠다고 하는 걸 제가 기어이 말려 참게 했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이니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유, 출장 날짜가 잡혀버렸네. 이번에 내가 중국에 가서 미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설마 이때 애가 나오진 않겠지? 가뜩이나 미안한 게 많아서 내가 꼭 옆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해외 미팅권이라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에이, 알지. 내가 당신 일하는 거 왜 모르겠어. 나도 해봤던 건데. 괜찮아. 아직 2주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 당신이 일을 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우리 아가가 기다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몸 조심하고, 알겠지? 출산을 2주 남긴 시점, 남편이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양수가 터져버렸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도 없었고 어차피 기뻐해주지 않을 걸 알기에 출산을 할 때도 굳이 시댁에 알리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시어머니는 출산하고 조련에 갔다 온 저를 초대하여 출산 축하상을 차려준다며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처음으로 받는 황송한 대접이었기 때문에 제 어안은 벙벙해져만 갔죠. 아유, 우리 며느리 하나뿐인 우리 손자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너한테 이런저런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애 아빠도 없이 혼자 출산하느라 힘들었지?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럼 갔을 텐데. 친정도 멀리 살잖니. 그래도 너무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봤다. 아줌마가 도와줬지만 그래도 내가 엄청 준비한 거야. 나한테 섭섭한 거 많았지? 며느라, 그간 미안했다. 어서 먹거라. 우리 손주까지 낳은 몸인데 귀하게 내가 대접해야지.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 손주 별로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러는지 물어볼게요. 뭘 왜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뿐인 조카를 낳아준 몸인데 우리가 너무했다 싶어서 그래. 의심하지 마. 그리고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아유, 내가 일도 그렇고 나이도 많잖아. 그래서 좀 괜히 그런 게 있었나 봐. 이해해 줄 거지? 우리 윤미는 착해서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든 묵은 감정들은 다 풀어내자. 쥐뿔없는 며느리 노예 취급한 시모가 출산 축하상 준비했다며 절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사죄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던 터이고 호르몬의 영향인가 그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눈물이 터져 버렸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대차게 흘리고 저 역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출장 다녀온 남편이 진수성찬을 보고 시모와 시누이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객소리 나게 우지끈 말로 밟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황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답니다. 남편은 말로 밟는 게 뭔지 보여주듯 시누이와 시모에게 저 대신 엄청나게 퍼부어 주었고 시어머니는 당황 그 자체였답니다. 내가 헤어지라고 했지? 애 엄마 불러다가 지금 이제야 용서를 구하는 거야?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이 다 안 나와. 누나 당장 사죄하고 절대 만나지 마. 내가 윤미 볼 낯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너 왜 그러니? 네가 동생이면 오히려 누나를 잘되게 밀어줘야지. 지금 누나 보고 헤어지라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네 누나 이제 40이 넘어서 그런 남자 언제 만나라고 그래? 윤미랑 너 그리고 사돈어른만 눈 감아주면 다 문제될 게 없는 일이라고. 제발 양심이 있어야지. 누나가 어떻게 그런 어린 남자를 만난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내 얼굴에 똥칠 마.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래, 말 나온 김에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사실 나 윤석 씨 만나고 있어, 옳게. MBA도 마쳤겠다. 아주 대단한 사돈 총각이더라. 나이도 어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도 뚜렷하고 이곳저곳에서 능력을 발휘 중인 거 보니까 내 사익감으로 딱이야. 겹사돈 그까짓 거 뭐 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애미야, 네가 잘 좀 밀어줘라. 미치셨어요? 제 동생이 몇 살인 줄이나 아세요? 지금 형님이랑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절 달래주려고 하신 거군요. 진짜 가증스러워요. 제 동생도 이 모습을 아나요? 형님 본 모습 말이에요. 전 반대입니다.
미안하다, 윤미야. 진작 알았고, 누나한테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하자고 자꾸 처남한테 들이대는 모양이야.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포기가 안 되나 봐. 진짜 미안해. 내 누나지만 창피하고 염치 없다. 누나도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그 나이 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라고. 엄마도 더 이상 그만 부추겨요. 내 사전에 둘의 결혼은 없으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밥상을 차리고 가증쇼를 한 것은 알고 보니 신우이와 제 남동생이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 남동생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우이가 제 신우이인 걸 몰랐고, 이걸 알게 될 시 당장 남동생이 헤어지자고 할 것 같으니 저한테 이런 연막 작전을 펼친 겁니다. 남동생 측에선 가볍게 만나보는 중이었지만 나이가 있는 신우이는 능력 있는 남동생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중이었나 보더라고요. 남동생이 제 남편에게 연애 상담을 하면서 그 상대가 본인 누나란 걸 안 남편이었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당신이 나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한테 천한 노비 출신 어쩌니 해놓고 내 동생이랑 결혼을 해? 웃겨 진짜. 당장 가서 헤어지라고 할 거고 모든 거 다 폭로할 거야. 그럼에도 당신과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이 집에 더는 못 살아요. 예, 미안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네 남동생인 걸 우리가 알았겠니? 한 번만 봐줘라. 우리 손주랑 네 남편 생각해서. 제 동생을 생각해서 파탄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해야겠네요. 절대 허용할 수 없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안 돼요. 나 윤석 씨 없으면 죽어.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남자 만나겠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이 중요하지. 내가 앞으로 형님으로 단단히 모실게. 그러니까 제발 내 결혼 적극적으로 지지해줘. 미쳤네. 양심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그것도 내 동생이랑?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와, 진짜 이런 인간인 줄 몰랐네. 내 동생이 미쳤다고 12살이나 많은 아무것도 없는 노처녀한테 장가를 가겠어요? 그러라고 우리 엄마가 공부시켰는 줄 알아? 아니, 솔직히 12살 많으면 어때? 착하면 그만이고 내 동생 생각해주면 그만이지. 근데 본성 어디 가겠나요? 내가 인격을 아는데. 제발 부탁이다. 네가 힘 좀 써줘.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내 딸 이렇게 노처녀로 늙어 죽게 할 거야? 너만 돌아서면 돼. 아, 진짜 양심 좀 챙겨. 지금 윤미한테 이럴 게 아니라 엄마는 누나 설득해서 처남이랑 못 만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에휴. 전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당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내 편이라지만 그래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엄마의 평생을 다 바친 동생을 그런 여자와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고, 친정에 도착한 후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답니다. 동생은 펄쩍 날뛰며 손사리를 쳤었고, 더 대박인 건 신우이가 나이도 8살이나 속였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신우이의 본 나이를 듣자 놀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 신우이라는 사실에 더 치를 떨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동생은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던 터라 정리가 빨랐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꾸 결혼하자는 신우이에게 지금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집을 가려고 했던 신우이였던 거예요. 와, 진짜 몰랐어. 아니, 어떻게 나이까지 속이냐? 내가 누나 신우인 걸 알았으면
진작 안 만났지. 미안해, 누나. 네가 뭘 미안하냐. 알고 만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너도 감정이란 게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잔 아니야. 난 그 여자의 본성을 다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고 널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판단은 네가 잘했음 해. 참, 진짜 아휴. 결혼할 때부터 대놓고 내 앞에서 너를 쥐잡듯 잡던 사람이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미쳤네. 내가 윤미 신우의 성격을 잘 알아서 그래. 결혼식에서도 얼마나 나를 하찮게 여기던지. 근데 그런 인품을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생각을 해? 나이도 많아가지고 도른 거 아니니? 엄마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허락 못한다, 윤서가. 절대 안 돼. 엄마, 나도 안 가요. 가뜩이나 갑자기 결혼 얘기하고 부담스러웠던 참이었어. 내가 무슨 결혼이야. 더 이뤄야 할 게 많은데. 그렇게 동생은 신우이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고, 신우이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결혼의 희망이 사라지자 울며불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에 정말 이가 갈리고 역시나 천성은 못 숨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저리 양심이 없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을 보니 역시나 싶어 이 결혼을 반대한 죄책감은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역시 최악이었거든요.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 없게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젊은 남자 꼬시래요? 참나, 주제를 알아야지. 아, 형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 거 알죠? 주제 파악하세요. 어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앞길 창창한 젊은이랑 말이 되나요? 뭐? 네가 감히 나를 훈계해? 노비 같은 게 어디서 나이 가지고 함부로 나한테 막말이야? 너 나한테 혼나 볼래? 또 머리끄덩이 잡게요? 역시 천성 안 변한다더니. 내 동생이 당신이랑 헤어지기 천만다행이지.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결혼에 집착하는 게 이상했다고. 본인은 이제 막 사이 초년생인데 어쩜 그렇게 몰아붙이는지 이해가 안 갔다고 하던데.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사이에 이 남자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았나 보죠? 시집을 그렇게 가고 싶으면 성격이나 고치세요. 윤미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진짜 내 누나지만 수치스럽다. 내가 이제 처남 얼굴을 어떻게 봐? 나이까지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진짜 미쳤지. 그렇게 시집 가고 싶으면 윤미 말대로 성격이나 좀 고쳐. 본인을 돌아보란 말이야. 이것들이 쌍으로? 감히 네가 나를 가르쳐? 현우까지 네 편 만들었다 이거지? 너 윤석 씨 누나만 아니었음 가만 안 뒀어.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요. 또 손대면 그냥 경찰에 고소해 버리라니까. 인간 같지도 않아 정말. 나 진짜 윤석 씨랑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야. 내 이상형이었다고 지적인 훈남. 게다가 앞날 창창하고. 근데 왜 못하게 하냐고.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게. 형님이라고 대접도 할 거야. 그러니까 딱 눈 한 번 감아줘. 신우이는 사이코처럼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화내다가 하며 반복을 했고 마지막에 제가 진절머리를 쳐대며 싫다고 하니 이젠 안 되겠는지 결혼이 틀어지자 저를 몰아세우며 막말을 했고 역시나 저런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렇게 남편에게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고 싶다고 말을 했고 남편 또한 이 모습을 모두 보고 본인도 시댁과 손절하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본인 가족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남편이었던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진절머리가 나면서
아이마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게 손절을 선언했어요. 내가 아들이 둘도 아니고 오직 너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를 안 본다고 하니? 그 망할 게 너한테 우리 보지 말라고 해? 내가 싫어, 이제. 윤미한테 미안하고 염치 없고 진짜 싫으니까 다신 연락 마요. 정말 정 떨어져. 누나 때문에도 창피하고. 너 걔랑 당장 이혼해라. 우리 딸 결혼도 파투내고 저 망할 게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고. 당장 이혼하고 헤어져. 다시 우리 원래 아들 현으로 돌아오란 말이야. 너 정도면 제가 더 충분해. 이제 우리 딸 결혼도 망했는데 너라도 더 좋은 혼처 잡아서 결혼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더 대박나게 해줄 거니까 당장 이혼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받아줄게. 그만해요, 진짜. 진절머리 나니까. 마지막이라고 하고 온 거고 다신 연락 마세요. 어차피 이사단 아니었어도 윤미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보고 저 역시 손절할 기회만 엿보고 있던 거니까 그렇게 노여 안 하셔도 돼요. 시댁에선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될 대로 되라 싶었는지 제 남동생에게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며 막말을 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고 남동생 또한 오히려 자기에게 8살이나 속이고 접근 후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을 가지고 혼인 사기로 엮는다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렇게 하자 시댁에선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답니다. 그 일이 시댁과의 마지막 사연이에요. 남편은 그때 이후로 절대 시댁과는 연락을 일치하고 있지 않고 저 역시도 아이의 육아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건너 듣기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최고인 줄 알면서 동네에서 특이한 모녀로 손꼽힌다고 한답니다. 시어머니인 시누이를 시집 보내기 위해 이곳저곳에 혼처자리를 묻고 다니지만 이미 소문이 파단 모녀였기 때문에 좋은 선자리가 들어올림 만무했어요. 남편도 시댁의 도움 없이 본인 힘으로 자수성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댁 쪽에서 돈에 있어서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터라 간간히 시누이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칼 같은 남편이었기에 그 모든 말들을 무시하고 있고요. 저 역시 아직까지 저를 노비 취급한 시댁이 용서가 되지 않네요.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행동들을 가끔 돌이켜보곤 하는데 가끔은 피식피식 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에게 열중하는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아픔을 빨리 치유한 것 같네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신이 건강하게 말이죠.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이 늘 잘 되시라고 소망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